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1:1 유사 수신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식왕 이 차트 서퍼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 스캔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박 참여 방법입니다.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하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맨위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QR코드가 나옵니다. QR코드를 착용 후에 이 차트 서퍼 전문가 톡방 비밀번호 9479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주시고 꼭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비밀번호 9479 꼭 입력한 뒤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계시네요. 오늘 저희 전문가님은 2주째 이제 2번 방송을 하시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아나님 바뀌셨네요. 새 전문가도 오시고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 하시는 저희 차트 서퍼 전문가님은 2주째 하고 계시고요. 원래는 오전 방송이죠. 오픈일벨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2부 하시고 계시고 있는데 저녁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아나운서님이 바뀌셨네요. 네, 기존에 했던 김은성 아나운서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월드프로님께서 반갑습니다라고 또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월드프로님. 네, 여기까지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입니다. 주식왕 필살기라는 코너인데요. 오늘의 전문가님의 주식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굉장한 내용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네, 제목부터 정말 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네, 만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강의입니다. 바로 상장 기업의 47%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영업이익 이자도 못 갚는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많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영업이익도 갖지 못하는 그런 적자 기업이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다들 대표 우량주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꼭 굳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좀 나쁜 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지는 제대로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증시가 떨어지니까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버텨주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또 너무나 많이 하락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네. 지금 거의 3분의 1 정도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30% 이상, 어떤 기업은 60% 이상 빠진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벌써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가다가 이 기업이 어떻게 흘러는지 모르는 상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무지표를 봐서 나쁜 기업을 알아내는 법,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로 이 재무제표를 잘 보고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공부 없이 이 흐름을 따라서 가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강의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왜 주식 투자 시 나쁜 기업을 솎아내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네. 한두 종목 수익이 좋아도 나쁜 기업 종목이 큰 손실을 내면 전체적으로는 결국
손실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거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로 2차 전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는데 삼성전자가 30%가 하락하는 바람에 엄청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락장에서는 나쁜 종목들을 솎아내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기업임을 알려주는 첫 번째 재무제표 항목은 바로 영업 적자입니다. 2분기 내기 3분기 이상 연속으로 적자인 기업은 무조건 발을 빼라. 이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분기를 거듭할수록 적자폭은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이고요. 그러면 정말 더욱 위험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분기 적자폭을 예측한 컨센서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왜 가끔 주식 방송을 보시면 네. 이 종목은 컨센서스가 발표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들을 내놓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임을 알려드리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은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란 말은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이입이나 현금 유출을 뜻하는 건데요. 나쁜 기업의 경우에는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을 늘려서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업이익이 부풀었던 반면에 영업 현금 흐름이 좋지 않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요.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나 소폭 영업자인데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이 급증한 기업, 이 기업은 정말로 부실한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다른 방편을 쓰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발을 빼라.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흑자라도 현금 흐름은 사실상 적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 현금 흐름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지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을 한번 정확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이 늘었는데 현금 흐름이 정말 나빠졌다 그러면 재고 자산을 좀 좋게 보이려고 현금 흐름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저희가 볼 때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굉장히 많이 내서 투자를 계속해서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요새 최근에 상장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중에 좀 눈부시게 유니콘 기업이 되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쌓인다는 건 결국 어음을 끊어줬는데 이걸 돈으로 제대로 환수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포스코 같은 우량 기업의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는 건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조그만 기업인데 매출 채권이 쌓인다. 이것은 굉장히 큰 부실 위험이죠. 그래서 만약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IMF 때 겪었던 바와 같이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도미노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그 다음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고 자산이 급증하는 경우, 이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고에 재고를 쌓아서 자기네 부동 자산이 많아졌다 이런 걸 뜻하기 위한 것인데요. 영업 현금 흐름은 안 좋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쁜 기업을 피할 때는 영업 현금 조정 항목 가운데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이 급증했는지를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이 갑자기 이상하게 올랐다든지 아니면 이 기업은 재고 자산이 있으면 안 되는 기업인데 재고 자산이 늘었다든지 또는 매출 채권이 갑자기 늘어서 이러한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기업들은 바로 솎아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업의 부채 규모도 사실은 굉장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본 대비 부채 규모가 부채 비율인데요. 이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서면 부채 비율이 과도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M 기업 같은 경우가 그런 기업인데요. 이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서는데 매출은 또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 사실은 이 빚을 만약에 못 갚게 되면 한순간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정말 망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를 밟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기업의 부채 규모는 어떤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11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코로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실 채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업 부채 비율이 굉장히 증가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때 10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가들이 볼 때 지금 경제는 주식은 호황이지만 굉장히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높은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릴 때 주식도 좋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시라는 게 이런 측면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지면서 어떤 기업들은 200%가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정말 빚을 못 갚아서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 부채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영업이 잘 돼서 이 이자도 갚고 원금까지 전부 다 갚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장 기업의 영업 실적은 괜찮은 편이라도 이러한 영업 실적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부채 위험이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4, 4분기에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발 리스크, 미국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중국에 있는 지금 소부장 업체들이 줄줄이 공장이 멈추면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이 흐름을 굉장히 꽉 막히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국가에서 생산이 정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볼 때 정말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전력난이 어쩌면 전 세계의 이 기업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기업, 바로 전환사채로 연명하는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악화되면 회사채 발행이 점점 어려워져서 전환사채 같은 옵션 부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다트의 기업 재무제표 중요 사항 공시에서 보시면 전환사채 공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환권이 현 주가보다 많이 할인됐다면, 그러니까 더 낮은 가격이라면 이 기업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주식은 반토막을 넘어 10분의 1 토막까지 수익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낙폭 과대가 되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확실히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낙폭이 정말 없었던 종목들에 좀 더 집중을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바로 낙폭이 적었던 종목들이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과대 낙폭으로 나온 60% 이상 빠진 기업들은 지금 정말 빠르게 손절을 하고 주식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오늘 방송에서는 사실 이건 정말 손절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거의 안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60%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정말로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좋은 종목을 찾아가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많이 갖고 와 주셨는데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지켜보면서 이 기업이 다시금 상승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는 것이 또 좋은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 항목입니다. 사실은 기업이 생존할 가능성이 중대하게 의심스러운 경우에 이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의견 거절을 받은 업체가 몇 개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거의 상장 폐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운 기업 중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급상승을 했던 기업이 이제 다른 해운 기업이 인수가 되면서 상장 폐지는 막았지만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계속 기업의 가정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업은 존속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의견을 내줄 수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주가가 바닥을 치는 것은 물론 상장 폐지를 거의 밟는 그런 수준을 밟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쌍용이 정말 좋은 기업이었다가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한 기업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런 쌍용차가 1분기에 또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까지 팔려나가게 되는 그런 수준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용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던 여러 가지 사태를 봤을 때 앞으로는 좀 이 재무제표 안에 있는 감사 의견을 좀 정확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강의 참 좋았는데요. 상장 기업 47%가 영업이익에 이자도 못 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재무제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이 참 남는 것 같아요. 이번 같은 이 낙폭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많이들 낙폭을 하고 최대 뭐 60%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덜 하락한 종목이 탄탄한 기업이다. 그리고 또 재무제표를 제대로 보자. 의견감사 거절까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 그리고 강의들 많이 듣고 싶으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많은 분들께 이런 좋은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 꼭 치셔서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9479번 꼭 입력한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 장 특징주였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다음 종목은 정유주입니다. 요즘 국제유가 강세 속에서 이 정유주가 오늘 상승을 또 했는데요. 80달러, WTI 선물물 80달러까지 올라선 모습에 오늘 S51 6%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GS 2%, SK이노베이션 3%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국제유가가 갈수록 올라지고 있고 재고가 있다라는 지난주 금요일 뉴스에 하락을 하게 됐는데 오늘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중앙에너비스는 7% 가까운 상승세, S51 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전문가님, 정유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정유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문은 대답이 굉장히 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대답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3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많은 분들께 주변께 그랬거든요. 이게 분명히 다시 70달러까지 간다. 그러니까 70달러까지 지금 간다. 저점이다. 사셔라. 지금 90달러 간다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정유 국가들에서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늘었어도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참 배부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사실은 지금 네. 아랍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수출을 지금 중단해 놓고 네. 이 가격을 조금 올려서 이익을 보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정유기업에 관련된 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시장에서 이 자기들 말로는 질서라고 불리는 질서요. 네, 시장 네. 가격을 계속해서 쭉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앞으로도 70달러에서 한 100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정유주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조금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정유 회사들에서도 이걸 좀 노리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만큼 또 기름값을 올리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친환경 규제가 굉장히 정유주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 회사들이 지금 느끼는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자동차가 전부 다 전기차로 대체가 되면 수소차로 맞습니다. 대체가 되면 네. 석유의 시대는 끝난다. 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유 회사들 그리고 특히나 뭐 아랍이라든지 미국 같은 이런 최대 산유국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이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천연가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요즘 있잖아요. 많이. 네. 그래서 천연가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석유가 또 외면을 받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경제 상황이라든지 미래 지향적인 개발들이 아무래도 석유를 앞으로는 쓰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적인 결론에 도출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이제 정유 국가들, 뭐 산유 국가들이 네. 이제 마지막 피크를 노리고 석유값을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쥐어짜기를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데 약간 하락 장세 속에서 석유 가격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정유주들이 좀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분들이 저만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그것도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주식이 떨어지면 반사 이익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원자재라든지,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금을 얘기하잖아요. 네. 금이나 구리 가격이 뭐 올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맞습니다. 금이나 구리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가상화폐도 반사 이익을 받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또 엄청나게 올라서 네. 다시금 고점을 향해 달려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세계 정세 뉴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천연가스 가격을 통제하겠다 네. 이런 발표를 내놨거든요. 특히나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가격을 얘기하자마자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비단 이제 뭐 산유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도 이거를 조정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기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에너지 대체가 일어날 것이긴 하지만 네. 그 전까지는 이 높아지는 석유 가격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정유주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도시가스랑 원자재 많은 테마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MCMC입니다. 네, SMCMC 오늘 호재가 있었죠.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CJ그룹이 SM 엔터테인먼트 합병 임수 검토를 한다라는 이 소식 속에서 장중에 강세였습니다. 17%나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네요. 5,220원 종가 마무리 지었던 SMCMC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 열차가 출발을 하네요. 3시쯤 부근돼서 최고점을 찍고요. 크게 풀리지 않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은 반대로 소폭의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1,360원에 종가 마무리되었고요. 장중에 3,525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SM 라이프 디자인, 네, 마지막에는 하락을 하면서 전환을 했네요. SM 그룹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은 하락했고요. SM 라이프 디자인도 마지막에 장중에 하락을 했습니다. 키스트까지 하락을 했는데 SM CMC만 홀로 17%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SM 인수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들 참 많습니다. 카카오가 들어간다, 뭐 CJ가 한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CJ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해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CJ에서 SM을 먹으려는 전략적인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SM 인수설이 나왔을 때 놀랐던 건 SM 식구들인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SM 식구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분들이 굉장히 몇 개월 전부터 SM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왜 이렇게 다들 그만두고 나오냐 네. 얘기를 했더니 우리 회사가 팔린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돈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한 4개월이 지나니까 네. 정말로 지금 우리 이수만 회장님이 SM을 파시려고 그러는지 이런 이야기도 솔솔 나왔고 실제로 CJ가 가격을 내놓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CJ가 이제 사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더 큰 콘텐츠 기업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SM이 지금 가장 강점인 게 뭐냐면 여러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기존은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최근에는 뭐 패션계에 일하시는 분들, 뭐 유튜버들,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이 전문가들 전부 다 흡수하는 네. 그런 과정을 가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걸 CJ가 사가면서 네. 굉장히 커다란 이 지갑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뭐 원래도 CJ가 뭐 CJ도 갖고 있고 여러 네. 기업을 갖고 있으면서 이 컨텐츠 사업을 잘해왔지만 네. 앞으로는 전 세계적인 컨텐츠 시장을 잡고 나가지 않을까. 네. CJ ENM이 3조 5천억 원까지 불렀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SM을 사기 위해서. 와, SM의 가격이 그 정도나 되나라는 아무래도 생각이 소속된 이 들었는데 아티스트들의 몸값이 그 정도가 네, 되지 않을까. 몸값이 엄청납니다. 과연 CJ가 가져갈 수 있을지 또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SM의 장세 계속 좋게 흘러갈까요? 특히나 CMC가 이 굉장히 상승폭이 큰데 앞으로 또 주가 흐름 이런 호재 속에서 많이 오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CNC가 많이 오른 건 네. 굉장히 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 해안선 그래프를 쭉 보시면요. 네. 그냥 해안선 그래프를 쭉 따라가긴 했지만 거의 몇 년간을 거의 같은 가격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CNC가 합병이 되면서 주가가 펌핑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미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신 건가요? 네. 최근에 엔터주들도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하이브를 비롯해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에 많이들 오르고 있는데 엔터주들을 좀 사모으면 괜찮을까요? 또 하락하는 장에는 엔터주가 또 오른다 이런 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왜 하락하는 장에 엔터주가 오른다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네. 아무리 장이 하락해도 연예인들은 계속 TV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하락하는 장에 네. 연예인은 TV에 나오니까. 왜냐하면 뭐 저희가 주식이 하락한다고 해서 네. TV가 안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기 방어주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경기 방어주.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많이 떨어지지 않은 종목들에 제가 이제 투자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러한 종목들 중에 엔터주들이 네.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그리고 SM이 이렇게 팔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JYP가 너무 많이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SBS에서 JYP하고 피네이션하고 그렇습니까? 합작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적도 있었죠. 네.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을 타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제 엔터를 주도하는 회사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CJ라는 거대 공룡 기업이 물론 있지만 네. 그 밖에도 다른 기업들도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엔터주들까지 호재를 작용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조금 더 저평가를 받은 기업을 사모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주포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큰 엔터테인먼트를 담아야 되는지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큰 기업들은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죠. 고배당을 노리고 네. 안전자산으로 가니까 이런 주들은 그냥 한 주씩 두 주씩 사 모으는 게 맞고요. 네. 그런데 진짜 실제로 이게 보시려면 약간 저평가된 주로에 들어가서 네. 호재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재가 터지고 나서 기업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미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이미 올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호재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신문기사나 뉴스를 보시면 이미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와요. 네. 그럴 때 이 기업에 들어가 놓으시면 상당히 좋은 가격에 사서 많은 이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꿀팁이네요. 네. 네, 여기까지 엔터테인먼트 특히나 오늘 상승했던 SM, CMC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특징주 경동제약입니다. 경동제약 오늘 캐나다 제약사 캐나다 제약사가 코로나19 치료제 FDA 긴급 사용 신청 계획 속에서 수출용 허가 획득 사실 부각 속에 급등을 했어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경동제약. 요즘에 이런 FDA의 승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많은 제약주들이 올랐다가 어떤 제약주는 울고 막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경동제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경동제약 제가 오전 방송 때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정말요? 하나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정말로 이 기술 개발이 3단계 임상 3상을 통과할 수 있는 업체는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없다고요? 네, 그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은 경동제약입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렇습니다. 정말요? 이 3개가 뭐라고요? 네, 그중에 하나가 경동제약입니다. 나머지 2개 너무 궁금한데요. 나머지 2개는 저희 유튜브 방송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일일이 찾아보기 귀찮다면 톡방에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 방법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참여 방법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2 종목 너무 저도 궁금한데요. 이 종목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비밀번호를 꼭 쳐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9479번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3 종목이 있는데 경동제약이 그중에 하나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FDA를 이제 승인을 계속
2단계까지 잘 받았고요. 3단계도 무리 없이 통과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미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좀 뜰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이 하락장이 빠른 속도로 오게 되면서 네. 이 종목에 대한 호재가 더 빠르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경동제약도 보시면 지금 이제 거의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네. 하락장과 그러네요. 함께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갭 상승을 보여주는 정말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 네. 정말로 개발이 된다면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러면 지금 자리가 고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한가요? 이 경동제약? 맞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이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는 1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종가가 네. 13,000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5,000원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30%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다. 갈 수 있다. 18,0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럼 굉장히 개미들의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경동제약에 대한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두 종목도 너무 궁금한데 경동제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부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던 시간일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코너 토크하는 상담소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있으시죠?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이 바로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 9479번 꼭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종목 고민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꼭 남겨주시고요. 어떤 이유로 또 사시게 된 건지 장기인지 단기인지 디테일한 이야기 해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쉽지 않은 주식이네요 라고 김숙자님께서 남겨주시고 또 감사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합니다. 효사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종목 고민 물어보셨던 분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또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님의 캡처 사진까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귀엽게 잘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굉장히 뿌듯하게 보고 계십니다. 효사님 너무 감사해요. 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김숙자님께서는 아침 방송에 전화로 하시더니 여기는 출연을 하시네요 라고 또 남겨주시네요. 많은 분들이 또 남겨주고 계십니다. H&M에 대한 종목 고민도 있는 가운데 이 고민 접수됐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월드프로님이 들어오셨고요. 최근 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숙자님께서 광주 신세계에 대한 종목 고민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도 접수가 됐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많이들 주고 계시는데 더 많이 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부까지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10시까지 종목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남겨주세요.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42,500원. 네, 42,500원이신데요. 비중이 20%라고 하네요.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950원까지 오늘 하락을 했네요. 0.3% 하락을 하면서 28,950원입니다. 네, 장중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 장 초반에 29,85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1,000원 가까이 떨어졌네요. 네, H&M 참 요즘에 관심주로 많이들 보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물려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H&M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15,000원대에서 너무 좋은 가격이네요. 네, 추천을 드렸고 네. 지금 35,000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H&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종목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이 리스크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악재가 있는 반면에 네. 호재가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HM이 바로 호재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 석탄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요. 이런 대형 선박을 가진 업체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HM입니다. 실제로 중국에 굉장히 많은 원자재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배들이 이 석탄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데요. HM은 거기서 아마 호재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네. 사실은 이 가격이 저희가 뭐 1년 또 거의 한 5개월 전 가격으로 이제 돌아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삼성 네.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잖아요. 맞습니다. HM 물론 외국인의 뭐 여러 가지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좋은 흐름과 나쁜 흐름을 뭐 동시에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공매도 외국인들의 공매도 때리는 이 시점이 지나가고 하락장이 지나가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발 호재를 좀 기다려 보시고요. 네. 그러다 보면 올해 연말에 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물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HM을 좀 더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H&M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신 가운데 연말에도 호재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호재를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고민은 한국 BNC입니다. 네, 매수가는 31,500원, 비중은 12%라고 하는데요. 한국 BNC 오늘은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0.42% 상승하면서 24,550원, 24,050원 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네, 장중에는 2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국 BNC. 네. 네, 이 한국 BNC 많은 분들이 올해 갑자기 한 3개월 전부터 최근에 급상승했죠. 네, 급상승하면서 이 기업이 정말 뜨는 기업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거의 상승한 거의 80%를 지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0%요. 네. 네, 지금 이제 고점이 7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24,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와, 네. 사실은 엄청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 기업 아까 제가 이제 2부 때 강의를 해드린 것처럼 네. 이런 기업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영업이. 그렇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한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쭉 좋지 않다가 갑자기 호재를 맞으면서 잠깐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이 흐름이 굉장히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막 급상승한 종목은 또 단기간에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에 투자하실 때는 내가 언제 빠져나가야 되나를 굉장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씩 이런 하향 곡선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네. 사실은 며칠간 너무 많이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소가리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소가리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세요. 과연 내가 이 가격을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버티고 갈 것인가. 근데 이렇게 버티다가 더 떨어졌을 때 정말 손절하게 되면 더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의 성향은 이걸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인가. 네. 이걸 조금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점이 한국 BNC가 79,000원, 8만 원까지 가까이 간 종목인데 이 종목을 언제 샀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조금 더 일찍 사셨다면 버티는 부분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니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분은 저점을 노리고 들어가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저점일 것 그래프를 같습니다. 조금 네. 확대해서 보시면 네.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바로 요 나오는군요. 라인이죠. 요 끊어진 라인에서 딱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하락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락이 들어가셨겠네요. 끝났다. 네. 그래서 다시 오를 분위기다. 싸지면 사야지 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봤을 그걸 때는요. 노리고 네.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더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그래도 좀
차트도 보실 줄 알고 네. 열심히 연구하시는 그런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아주 소폭이지만 네, 빨간 불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소폭 그래서, 정말 소폭이네요. 네. 요 정도에서 사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반 정도 네. 한 그래도 30-40% 정도 손실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버티실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해안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안선이 안에 있으면 기업이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내고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 종목을 과감하게 손절을 할 것 같은데 정말 나는 좀 버텨볼 수 있다.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이 손실을 좀 만회하는 게 낫겠다. 이런 네. 분 같은 경우라면 좀 더 붙들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BNC 나는 버텨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갖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니다. 지금 손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손절하실 것을 전체 손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전체 손절을 네, 권유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신풍제약인데요. 네, 신풍제약에 대한 고민입니다. 매수가가 66,4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5%라고 하시는데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4% 넘게 빠지네요. 58,1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장중에는 61,4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 시가는 64,400원이기도 했네요. 네. 네, 그래도 계속 빠졌습니다. 오늘 장중에 어떻게 보세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의 주요 제약 네. 바이오 중에 하나가 신풍제약입니다. 정말요? 네. 오,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장이 빠지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어서 이 부분을 네. 타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굉장히 좋은 갭상승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추천했을 때 네.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많은 이익을 보셨던 분들이 있는 네.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거의 뭐 최고점의 4분의 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요 라인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저점 다지기를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호재와 함께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일부를 보신 분들은 이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으신데요. 제약 바이오주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종목이 세 종목이다. 2부 첫 번째잖아요. 주식 강의를 해주시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영업이익을 또 잘 봐라. 그 중에서 또 제약 바이오주가 많은데 세 종목이 제일 괜찮다라고 하셨었는데 벌써 2개가 나갔어요. 네. 네. 하나만 남았네요.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톡방 분위기가 지금 활발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약 바이오주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노수범님께서도 이 경동제약 외 두 제약회사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김수자님께서 언제 알려주시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노수범님께서 전 신풍을 가지고 있거든요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유유라고 남겨주셨는데 수범님 잘 듣고 계신가요? 유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종목 중에 신풍제약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지금 굉장히 호재를 부를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다음 글도 한번 볼게요. 길을 걷다님께서도 두 제약회사 궁금합니다. 세 개 중에 하나가 신풍제약이라니 하나만 알면 되겠네요. 라고 김수자님이 남겨주셨네요. 한 종목 너무 궁금한데 언제 공개를 해주실 생각인가요? 방송이 끝나고 카톡방에 남아 계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와! 밀당을 굉장히 잘하는 밀당의 고수 저희 전문가님 방송이 끝난 뒤에 톡방에 들어오시면 정답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세 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알려드린 종목 오늘 경동제약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신풍제약도 좋다고 하니까요. 나머지 한 종목 뭔지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재무지표 좋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갈 제약회사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비밀번호 남겨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 9479번 꼭 입력한 뒤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기 전에 톡방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아, 노수범님께서 신풍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게 신풍입니다라고 합니다. 신풍에 대한 제약주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신풍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한 종목 고민 지금 바로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 신풍에 대한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종목 검색창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신풍으로 치면 신풍제약하고 신풍제지가 나오는데 아, 네, 그러네요. 그 노수범님. 종목 중에 네. 어떤 종목인지 네, 무슨 종목일까요? 신풍제약이랑 신풍제지라고 합니다. 아니면 유머인가요? 그럴 네. 수도 있죠. 유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노수범님에 대한 의문점 여기서 남겨주고요. 답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광주 신세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21만 5천 원, 비중은 1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광주 신세계 오늘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 상승하면서 19만 2천 원, 장중에는 19만 3천 원까지 올랐던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려 오늘 보겠습니다. 장중에 올랐는데, 네, 오늘 장중에 이제 저점 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신세계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장 지금 신세계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타벅스입니다. 네, 네, 신세계가 스타벅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신세계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굉장히 잘 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하락을 조금 하는 듯 하다가 요 저점 라인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세계는 앞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특히나 광주가 그렇게 좁지 않은 도시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네.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또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신세계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지금 저점 다지기 하니까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신다면 굉장히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네, 광주 신세계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매수가가 21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 19만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어요. 근데 아직 호재가 있다. 지금 저점 다지기 구간이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3부에도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고요. 언제 진입을 하셨는지 이런 점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를 할 수 있는지 단기인지 이런 얘기까지 남겨주시면 디테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이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꼭 검색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 9479번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3부 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